뭐랄까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행복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복잡한 얘기고, 뭐 이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마음 관리 기법들에 있는 것들을 좀 인데요. 이제 요즘 행복 중독이라는 뭐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 뇌 안에 하도 행복하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설정값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감정은 기본적인 거야. 근데 행복한 감정이 뭐냐? 긍정적인 감정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기분 좋은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불행이야. 근데 실제로 제가 진료할 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기자님처럼 제가 저널리스트가 아닌데 팩트 체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진료할 때. 왜냐하면 팩트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거의 8, 90%가 우울, 불안, 짜증, 분노 같은 부정적인 게 더 많거든요. 팩트가 그런데 설정값이 그래 놓으면은 우린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우울한 감정조차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믿음보다는 사실 그런 가치. 인간이 가치를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때려치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 계속 그래도 잘 오늘 진료도 하고 해야지 하는 거는 인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 인내를 실천한 하루인 거죠.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라 그건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치 중심적으로 옮기면 나는 인내를 훈련한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던 거죠. 왜냐면 가치에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 같지만 그런 식으로 좀 내 삶에 있어서 이 언어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또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A 프레임으로 들어왔더니 저기서 B 프레임으로 들어와. 이런 게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로 만든 게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여서 우리도 좀 우리 틀들을 잘 좀 봐야 된다는 게 있죠.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라 인내에 투자한 하루.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2차적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근데 이걸 뭐 너무 숙제적,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망치고 뭐 나는 한심하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조금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뭐 진심으로 그게 뭐 되지는 않죠. 네. 짜증나죠, 뭐. 네. 네, 왜냐면 감정에 맡기기 시작하면은 나만 아는 삶이 없죠, 뭐. 우리 감정 자체가 막 밀물썰물 업다운이 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것도 이제 그 현대 이제 마음 관리 여러 가지 뭐 팁들이 사실은 뭐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다 이제 뭐 종교나 철학자들이 했던 거를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현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이제 허무 미술 이런 게 있죠. 그 미술을 보면은 뭐 해골, 뭐 썩은 사과 뭐 이런 거를 돈 주고 사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비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인가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맨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 옳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삶의 성취 목표는 높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소탈한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중 목표 연습하기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저도 더 좋은 책도 쓰고 뭐 더 열심히 좋은 의사 돼야지 이런 높은 성취의 목표도 두지만 동시에 쉽진 않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뭐 오늘은 좀 춥지만 뭐 춥던 덥던 그 순간에 그런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거는 이게 좀 소탈한 감성, 낮게 설정될수록 우리가 행복을 많이 느끼는 죠. 그걸 뭐 행복과학에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 빈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센 거 한 방만 터지길 바라면 인생이 그런 게 많이 터지지도 않고
또 역집값도 올라간다 그래서 작은 거에 행복을 유지하는 마음은 유지한 채 성취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죠. 왜냐면 계속 행복하면서도 성취를 이어가니까요. 네. 제가 자꾸 표현이 재밌었다는데 교수님이 유머가 있으셔서 그런지 책을 보면서도 제가 자꾸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좋은 독자셔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되게 한창 유행했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정말 사이코패스도 뭐 미움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좋아하든가 말든가 있는 그대로 날 보여주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를 심리학적 용기라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게 좀 책 소개하는 공중파 프로그램에 좀 꾸준히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됐고 뭐 그 프로그램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책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또 너무 왜 이 책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많이 읽을까? 그만큼 우리가 좀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근데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다 사랑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는 게 열에 한두 명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한 뭐 6, 7명은 그냥 관심이 없고 그래서 10명 있으면 잘해야 한두 명이 나랑 맞는다. 노력해봤자 그렇다. 그러니까 남한테 다 맞추려고 살다 보면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다 맞추고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또 놓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고민으로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진짜 미움받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질문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보여주고 뭐 싫으면 나랑 안 맞는구나 우린 다르구나 안녕 뭐 맞으면 좀 더 가깝게 잘 지내면 되고 뭐 그게 팩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추다 보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는 결과물이지 목표가 되면 삶이 피곤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부연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삶의 목표가 요즘은 잘 안 돼. 삶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60, 70 되신 인생 선배님들 중에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취도 하셨는데 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시다가 열심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최고 이런 거는 이 기준치 설정이 어려워서 인생 목표로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도 없이 나를 채찍질만 하기 때문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행복감 느끼기도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말을 바꿔서 하면 전 요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로 치면은 완벽이 목표인 건 좋은데 평가는 따뜻하게 날 안아주자. 평가의 목표까지 완벽을 중하면 뭐 이 또한 나와 상대방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표는 완벽을 향해 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를 여유 있게 안아주자. 그런 거를 요즘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정신의학에서 이제 사실 쓰던 용어인데 이제 뭐 비즈니스 심리에서까지 뭐 다음 책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제 연민이라고 하죠. 영어로 컴패션. 컴패션. 오늘 컴패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 이번 인터뷰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라는 책을 꼭꼭 씹어먹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에 관한 질문을 교수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